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온 우광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중국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정책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은 최근에 국제사회가 매우 주목하고 있는 오염 문제입니다. 예,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백색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주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오염 문제를 컨트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부터 유엔에서도 이것을 관련 의제로 채택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올해에 5차 유엔 총회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채택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의 플라스틱 생산 및 폐플라스틱의 처리와 관련된 개괄을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와 관련된 중국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자면 1960년대부터 이 선진국과 그 이전에는 좀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1000만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의 한 10분의 1 그리고 세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의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8,004만 톤입니다. 동기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2021년 중국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별 비중을 보시면요. 네, 중국 역시 뭐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각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60만 톤이고요. 매립은 25%, 1,540만 톤, 그리고 회수는 1,900만 톤,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폐플라스틱의 회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페트병이라든가 뭐 포장 비닐 그리고 농막 뭐 등등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네, 뭐 기타 포장 비닐이라든가 페트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요. ZPT 그리고 재생 PET, 재생 PE 그리고 재생 PP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 폐플라스틱의 어떤 자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1년 폐플라스틱 자원화 회수량은 약 9,900만 톤에 달했습니다. 회수율은 31%로 전 세계 평균의 1.7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내 자원화 재활용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 유럽, 일본의 자국내 자원화 회수율은 5.31%, 17.18%, 12.5%로 중국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폐플라스틱 자원화 이용량은 전 세계 총 이용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2018년에까지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지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1.06, 그러니까 1억 600만 톤을 처리를
해서 이것을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을 하는 등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소각 처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에너지화 이용률이 45.7%로서 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의 관리 실천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전에는 주로 어떤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지향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서 좀 심각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통지나 방안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라든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라든가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는요. 순환 경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의 어떤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전 사회적인 자원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그리고 현재까지는 택배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계의 어떤 일회용품,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가치 사슬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정책 구조를 개괄을 해보자면요, 크게 법률이라든가 법규, 정책 문건, 표준 규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관리법이라든가 수질 오염 관리법, 토양 오염 관리법, 순환 경제 촉진법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규범도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발전개혁위원회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또 의견이라든가 통지, 방법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체계를 완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그 문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태환경부가 공표한 2020년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에 발표된 제14차 5개년 플라스틱 오염 관리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으로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보시자면요. 일단 주요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까지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것이 목표고요. 2022년까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을 대폭 축소하며 대체 제품을 널리 활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 이용 비율을 대폭 제고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산업 또는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 등 신흥 산업에서 복제 가능하고 확대 보급이 가능한 플라스틱 감축 및 친환경 물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회수, 처리 등 절차 관련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다원화된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체 제품의 개발 및 활용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며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역시 이런 전 가치 사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목표와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서는 두께 0.025mm 미만의 초박형 비닐봉지, 두께 0.01mm 미만의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든가 의료 폐기물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를 금지한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의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일용 화학 제품, 화장품 같은 것의 생산을 금지하고 2022년 말까지는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플라스틱의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서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생분해 불가능한 비닐봉지라든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그리고 숙박시설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그리고 택배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숙박 시설의 뭐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2022년까지 일회용품의 용품을 제한을 하고 2025년에는 모든 숙박 시설이 일회용품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제품의 어떤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이라든가 그런 일회용품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업종, 신모델의 육성 및 고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의 어떤 그런 설계, 공급 확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그리고 녹색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의 규범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제거, 운반의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화, 에너지화의 이용 추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의 어떤 쓰레기의 전문적인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 중점적인 수역이라든가 농촌 지역 어떤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규범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면적인 법규 제도 및 표준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어떤 금지 제한 목록을 적시에 업데이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어떤 제품의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 플라스틱의 어떤 품질 관리 표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정책 또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의 정부 구매를 확대하고 그리고 신형 녹색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떤 지역별로 경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어떤 지원 강화가 되겠는데요. 환경 리스크의 연구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강, 하천, 호수, 바다의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단속을 해서 오염의 어떤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엄격한 법 집행 그리고 관리 감독을 통해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문건은 제14차 5개년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행동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목표를 보시자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지방, 부처, 기업이 책임을 다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 말단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가치 사슬에 걸쳐 현장한 관리 성과를 거두고 백색 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염원에서부터
감축을 하는 내용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상품 소매라든가 전자 상거래, 배달, 택배, 숙박 등 핵심 분야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일회용 상품 사용을 대폭 축소하고, 네, 쇼핑몰의 택배 이중 포장을 제거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택배 포장재를 1,000만 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G급 이상의 도시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 운반,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운반 효율을 제거한다. 그리고 전국의 도시의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능력을 80만 톤까지 달성하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직접 매립량을 대폭 감소시킨다. 그리고 농업용 필름의 회수율은 85%를 달성을 하며 전국의 농업용 필름 잔류량 제로 성장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요 수역, 여행지, 농촌에 버려진 오래된 그런 노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서 자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지는 방치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오염물 감축이라든가 뭐 재활용 그리고 처리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오염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친환경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과학적 안정적으로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제거 운반 규범화 추진, 그리고 농촌 플라스틱 폐기물의 어떤 처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재활용 확대, 그리고 무공해 처리, 환경 무해 처리 수준 제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해서 뭐 강, 하천, 호수, 바다의 그런 관리를 강화한다든가 여행지, 농촌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쓰레기 없는 도시 웨이스트 프리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국무원 판공청에서 쓰레기 없는 도시 시범사업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폐기물이 없는 녹색의 개방, 공유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방식으로 다양한 그런 폐기물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생태환경부에서 쓰레기 없는 도시 시범지역 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쓰레기 없는 도시 시범도시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회과 공무원이 오염방지 공견전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100개의 G급 이상 도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생태환경부에서 쓰레기 없는 도시 명단 공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서 100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14차 5개년 계획이 담고 있는 이 쓰레기 없는 도시의 구축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사업 목표는 약 100곳의 G급 이상 도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2025년까지 고체 폐기물의 발생 강도를 빠르게 낮추고 종합 이용 수준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환경 무해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며 오염 감소 및 탄소 저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제로는 녹색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고 생활 속 고체 폐기물의 감축과 자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전 가치사슬 관리를 추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대폭 줄여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분해 가능한 대체 제품 활용을 장려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그리고 택배 포장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순환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쓰레기 없는 도시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5개 분야의 지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염원 감축과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요. 뭐 생활 쓰레기 처리량이라든가 도시 주민의 단지 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율, 그리고 농촌 지역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율, 그리고 친환경 택배 포장재의 사용률 등이 있습니다. 자원화 이용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필름의 회수율이라든가 농약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율, 그리고 생활 쓰레기 회수 이용률, 재생 자원의 회수량 증가율 등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와 관련해서는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능력의 비중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4차 5개년 계획의 쓰레기 없는 도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예, 생활 쓰레기와 관련된 어떤 회수라든가 처리, 이를 통해서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와 관련돼서 좀 부족한 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기준의 어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관련 표준이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법률도 어느 정도 제정이 되었지만, 강제적인 어떤 지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수의 어떤 기준도 좀 더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어떤 표준이라든가 뭐 국가 표준, 이런 것들이 좀 더 완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오염 현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라든가 뭐 또 토양의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확한 통계 자료에 기반한 그런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고품질의 어떤 플라스틱, 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회수율이 높은 편이지만 가치가 좀 낮은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많은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의 어떤 회수율이 낮고 그리고 오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의 어떤 체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평가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 오염과 관련된 평가라든가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뭐 대체제라든가 그리고 뭐 회수 가능한 제품의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관련된 과학기술의 어떤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활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